다음 세션은 환태평양 공원 도시협의체에 대한 세션입니다. 앞서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세션에 이어서 도시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기조연설자인 칼 버그만 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16차 제주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의 리더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1994년 환태평양공원 도시협의체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도시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 리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리더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평화를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샌디에고와 같은 이런 도시들은 서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전 대통령인 고르바초프님께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간에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이 환태평양 공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인권 관련 문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환태평양공원 프로젝트는 시작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92년 저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다른 도시와 나누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첫 번째 환태평양공원은 1994년 극동의 한 대학교, 러시아의 한 대학교에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조망하는 이 대학교에서 환태평양공원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러시아 작가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 환태평양 공원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학생들이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작가가 여러 가지 공동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와 사람들을 연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협의체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더 많은 도시들을 포섭함으로써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더욱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태평양 지역의 이 도시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세 가지 다양한 단계에서 번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는 30, 40대의 학생들을 함께 모여서 이 공원을 디자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예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간의 국제적인 연결성을 올리고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스코스 같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가 현재 미국에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렇게 학생들이 환태평양 공원의 디자인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들은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태평양 공원 도시협의체의 그 잠재적인 영향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조직과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과거에는 서로 잘 지내지 못했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건설을 위해서 서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어떤 특정 단체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주인이고 이 모두가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시의 공원을 세우기 위해 저희는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다양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단체의 구성원들, 대학교, 정부, 비정부 기구, 시민기구 모두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힘을 합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한 태평양 공원을 통해 만들므로써 우리가 여러 번 공원에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이 공원이 조성된 이후로도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생각하면서 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공원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환태평양의 자연 환경이 우리 모두를 연결할 수 있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태평양 공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하나의 거대한 바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공원과 각각의 도시는 모두 이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환태평양 지역의 DNA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의 한 곳에서 발생한 일이 전 지구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태평양 공원 프로젝트는 이러한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환태평양 공원 같은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환태평양 공원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짧은 시간 동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공원을 건립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 정말 깊이 공감했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화면을 쳐다보고 경청해 주실 것을 전합니다. 환태평양 공원 사업을 시작하셨던 일란 라엘 재단의 제임스 허벨 회장님의 준비된 특별 메시지를 한번 같이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짐 허벨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제주 포럼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환태평양 지역의 평화소 공원을 조성하는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러한 평화공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블라디보스토크의 최초의 공원을 1994년에 건립을 했었고요. 두 번째 공원 같은 경우 샌디에고에 건립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샌디에고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경 도시에 세워진 도시로 하여금 상호 간에 갖고 있는 오해나 편견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는데 일정하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국 옌타이라든지 이런 곳들, 멕시코의 티후아나에 또 우리가 공원을 건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다른 국가의 평화 공원을 방문함으로써 또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러시아 학생들 그리고 중국 학생들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또 학생들 간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요. 또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초청해서 또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한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멕시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방으로 불러서 직접
브렉퍼스트 저기 아침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어요. 조식을 대접했는데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니 카페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학생들도 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우정을 쌓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도 평화를 위한 초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 옌타이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또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토닥여주는 과정을 갖게 됐었는데 정말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학생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가 느낄 수 있는 선물이다,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만약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음양의 조화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정말 현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 허벨 회장님의 특별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느꼈던 일화들 나눠주신 것도 정말 좋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이 있고 교훈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좌장분 과거 제주 세계 평화의 섬 도민 실천 협의 회의에서 회장직을 역임하셨던 고성준 전 회장님께서 좌장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근형 전 제주대학교 교수님 또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를 대표해서 공원 건립에 참여하셨던 바 있습니다. So the guests are on floor. So when they are ready, the floor is yours. I will hand over the microphone. 준비되시는 대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et me begin.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kind intro. 그 주제는 여러분 아까 이제 보셨듯이 환태평양 공원 도시협의체 회의입니다. 두 개의 토막이거든요. 환태평양 공원이라는 토막하고 그다음에 환태평양 공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 간의 협의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태평양 공원은 아까 그 카일 버그만이 이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뜻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1994년에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에 중국 옌타이 공원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이제 2008년에 했는데 2018년에 그 옮기면서 이제 공원을 다시 짓고 해서 그게 이제 8번의 공원이 지금 환태평양 도시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41개 도시에 공원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진주 목걸이처럼 엮겠다는 게 이제 아까 두 번째 여러분하고 마주했던 제임스 허벨이라고 하는 노 건축가입니다. 이분이 시작한 이 운동인데 92년에 샌디에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운동이고 실제 94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처음 이제 첫 공원이 나오죠. 근데 이분은 건축가로 유명하시지만 특히 저도 샌디에고 가봐서 느낀 게 건축 예술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었고 특히 우리 여기 김세지 건축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무슨 이 빌딩 이런 거를 건축하시는 게 아니고 뭐 이 오래된 교회라든지 이런 아주 그 옛것을 복원하는 그런 건축으로 유명하신데 이분이 한국전쟁 때 대구에서 마지막 그 군 생활을 하시면서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느꼈고 거기서 돌아갈 때 한국 그 고아를 입양을 해서 이제
샌디에고 가서 키우고 이러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 태평양 국가들의 전쟁이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없으려면 이 그 관련되는 국가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같이 좀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평화의 유대를 만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그러면 본인께서 건축가시고 하니까 이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처음 블라디보스톡에 그 러시아 국동대학 특히 그 이 바다가 보이는 쪽에 있는 그 국동대학의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짓습니다만 그때 미국 대학생들 그리고 미국 그 샌디에고 마주하고 있는 게 이제 멕시코의 유명한 티후아나라고 하는 또 우리한테는 티후아나 하면 굉장히 그 좀 무서운 도시, 어려운 도시로 이제 돼 있습니다만 티후아나 대학생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대학생들 같이 해서 특징은 한 달 가지고 만듭니다. 디자인에서부터 공사까지 준공까지 한 달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운동인데 그게 이제 두 번째는 샌디에고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 번째는 티후아나, 네 번째는 옌타이, 다섯 번째 오늘은 좀 이제 이 코로나로 이렇게 빠졌습니다만 그 필리핀의 퓨에르토 프린세사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까오슝으로 갑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이 운동의 연결 현상에 있고 도시협의체라는 말은 뭐냐면 2012년부터 제주 포럼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 관련 부서에서 공원만 넓히는 게 아니고 공원을 갖고 있는 도시들의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평화의 유대를 또 갖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태평양 공원 운동은 미국 샌디에고가 시작했지만 어떤 뜻으로 보면 우리 제주도, 평화의 섬 제주도가 이 도시협의체를 계속 끌고 가고 있고 계속 그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일종의 이제 뭐 기조 발표라고 그럴까요? 주제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세션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낭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에카테리나 이 자글라디아 이런 분인데 이분은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그 노벨 평화상 그 이 수상자 뭐 정상회의라 그럴까요? 그 회의를 만들어서 거기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행한 세계 평화에 대한 정신을 굉장히 깊게 간직하고 있는 분인데 우선 이분이 우리 환태평양 도시공원체 또는 이 제주의 평화의 섬 도시연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당부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각 환태평양 공원이 있는 도시의 그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본 행사를 주최하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상임사무국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화 문화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인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이 두 프로젝트 모두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우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협력, 공존, 인도주의적 접근을 더욱 촉진하고 이러한 노력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이고 우리가 서로를 책임진다는 것을 바로 이러한 평화 협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평화 협력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러한 평화 협력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초월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의 동료,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이러한 평화 협력은 우리가 인류의 진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통일성이 진실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가서 우리 아이들이 걷게 될 길을 또 동시에 만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도시에서 자녀들 앞에서 계속해서 영속할 수 있는 인류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상당히 짧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이 삶은 상당히 짧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빚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힘으로서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돌봐야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쓰레기, 물리적인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무기와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 생각의 산물이고 또 우리의 생각은 말이 되고 목적이 되고 또 행동이 됩니다. 저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가 결국 공포와 폭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한다면 평화와 조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생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솔루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하고 그 효과를 통해서 우주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공포의 오염, 증오의 오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포에 전염되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고 친절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존재이고 순수하고 평화로운 영혼입니다. 이제 그러한 영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화를 내재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길 바랍니다. 평화만이 우리를 파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평화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는 우리 모두 지구 그리고 우주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평화는 평화 교육과 평화 문화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고 또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사고의 산물이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의식과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포를 사랑으로 그리고 전쟁을 평화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인류가 파멸을 멈추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친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삶의 방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태평양 공원 직접 참여했고 그 도시에서 또 이 평화와 관련된 또 활동을 하는 분들을 쭉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 각 공원이 갖고 있는 어떤 현황이라 그럴까요? 또는 계획, 그리고 평화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오전에 바로 앞선 파트에서 얘기했던 평화도시연대의 어떤 그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 이런 것들을 아마 한 분 한 분씩 제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모실 분은 아까도 이 제임스 허벨 또 칼 버그만, 이 두 분이 공원 조성에 함께 쭉 같이 해왔던 이런 정말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늘 함께 해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조직체가 일란 라웰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일란 라웰 재단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태평양 41개 도시에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공원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공원 만드는 운동에 아주 정말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이제 메리안 게르데스입니다. 샌디에고에 계신데, 우선 메리안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지금 샌디에고가 새벽 1시입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 부탁합니다. 하이, 메리안. 연결이 안 되지? 하이, 메리안. 메리안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곳은 지금 아침인데요. 네, 저를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희의 재단을 대표해서 발언할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태평양 지역 평화소 공원이란 저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를 공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기회를 갖게 돼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거든요. 제임스 허벨 회장님이 다양한 노고를 기울여 주신 덕분에 캘리포니아 그리고 멕시코 다양한 지역에서 교류 프로그램 또한 론칭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환태평양 공원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해왔는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임스 회장님 같은 경우 멕시코를 다차례 방문하여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당 지역의 공원, 그리고 또 다른 공원들 같은 경우는 건축학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참여로서 건립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도움을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전시회를 기획을 했던 겁니다. 샌디에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그룹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샌디에고에서 저희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씩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원들을 통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하고 의식을 증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향후 몇 달 내에 저희는 다시금 힘을 내서 지역 공동체가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우리 공원의 잠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의 나름의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환태평양 공원이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역에 이 환태평양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인데 이 아리나 미세비치 마치 건축가시죠. 건축가시고 오늘 보니까 이 2004년 티우아나 공원 만들 때 학생으로 이제 참여를 했고 그 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2010년 제주 공원 만들 때도 참여를 했던 이런 이제 우리 대학원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반갑습니다. 반갑고 블라디보스톡의 공원 또 현황 내지는 앞으로 계획 좀 이렇게 말씀 좀 부탁합니다. 하이. Hi.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제주 포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저는 이제 환태평양을 공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토크 공원 건립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대가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정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공원 차원에서 이렇게 뭐 공원이 공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약간 좀 파손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추후에 손질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타 다양한 또 공유지 같은 경우 좀 뭐 매각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일부 공원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공원으로 기능할 수 없었던 부분들 하지만 또 대학 차원에서 조성한 공원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대학 건물들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이 애정을 갖고 공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공원을 계속해서 보호해 나가고 보존해 나가고 이를 우정의 상징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기념물들이 훼손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보존하고 갖고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관리하는 당국 그리고 건설 당국과의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리고 또 사이트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파편들 조성물의 파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타일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제 돌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워 나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간을 평화를 위해서 온전히 마련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 이 건설 부지 같은 경우, 조성 부지 같은 경우 평화에 대해서 기념할 만한 조형물을 세워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다양한 동지들, 가족들, 환태평양 친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원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공원 저는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역의 캠퍼스를 조성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도서 지역에 대학 캠퍼스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 재단 차원에서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 또한 무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라는 주제 안에 건축을 포용해서 반영해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기억들, 추억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또 새로운 우정의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좋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국제 관계도 쌓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소개를 하면 블라디보스토크의 공원은 첫 번째 공원입니다. 94년에 러시아 국립 과학기술대학 그 부지에 지었는데 그동안에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개발이 심화되면서 부득이 대학이 옮기는 지금 그 상황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원이 이제 다시 새로 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이 마제비치 양처럼 학생으로 이 블라디보스토크 공원에 참여를 해서 그 후에 다른 이 공원 할 때마다 저희 이제 제주도까지 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데서 이 공원이 있는 공원도 계속 또 활성화돼야 되겠고 이걸 또 넓혀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아주 이젠 또 훌륭한 건축가가 돼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주 좋은 건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이 블라디보스토크 공원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아주 의지도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의 다른 우리 공원 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지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멕시코 티juana로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해주실 분은 크리스토발 곤잘레스라고 이제 아주 젊은 건축가입니다. 샌디에고에서 아주 하고 이제 이 티juana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활동하고 있는 젊은 건축가인데 마찬가지로 이 곤잘레스도 그 마제비치처럼 그 공원 만들 때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우리 제주도도 왔다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주 이 공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주인 의식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멕시코 티juana의 상황을 한번 듣겠습니다. Hi, 곤잘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저는 크리스토팔 곤잘레스입니다. 우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티juana에서 환태평양 공원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만나 이야기를 한 이후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티juana나 샌디에고 여러 가지 회원 도시들과 함께 저희는 협력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PRP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고 있고, 저희는 이 공원들을 청소하거나 또 혹시 수리할 곳이 없는지 살펴보는 등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티후아나에 있는 이 공원은 사실 이 주 정부의 토지, 국유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건축 부지를 확보하고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 바다에 둘러싸인 경관을 지닌 공원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직업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효과가 또 있고, 또 전망이 좋은 새로운 곳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고를 통해서 또 건축학과 학생들을 통해서 티후아나에 공원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서베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요소를 접합시킬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바다에 접한 지역에 공원을 건립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보다 더 정제하고, 그렇게 해서 또 별도의 클래스를 가지기도 하면서 학생들 또한 보다 더 나은 모습의 공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커리큘럼 상에도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티후아나 공원 같은 경우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하여금 티후아나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가 유치된다면 정말 향후에는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청사진을 갖고 또 이런 것들을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진을 게시하면서 홍보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학과 학생들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조형물을 세울까,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세울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속도가 둔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이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다양한 부분들에서 진보를 이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요, 국제이사회가 미국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활동을 별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이후로 별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이 공원을 재오픈할 수 있을까? 올해 뭐 7월께에는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옌타이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실 분은 중국 옌타이시의 그 외사 판공실의 원홍 국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회의에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허벨 회장님, 버그만 회장님, 고성준 전 회장님, 그리고 각 대표 여러분, 패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옌타이시 외사판공실 차장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저는 완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16차 제주 포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세션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옌타이시에 설립된 이 환태평양 공원은요, 201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2001년도에 처음 시도가 있었지만요. 저희는 새롭게 그 부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각 노력을 진행해 오면서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7월 10일이었죠.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8년도 같은 달 7월 28일에 옌타이에 정식으로 조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계신 분이 저희 옌타이시 당시 부시장님이신데요. 이 조성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미국, 러시아, 필리핀, 한국,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고 중국의 건축가들,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이 공원 조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정말 큰 부지를 이 조성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사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메인이 되는 건축 조형물입니다. 메인 테마를 담고 있고요. 저희는 총 3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태평양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태평양을 보다 풍부한 그 의미를 담는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이 4개의 바다를 우리의 한 가정으로 만들겠다. 우리는 한 식구이다. 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옌타이시의 총 15개 기업체가 이 과정에서 시공 관련된 장비와 그리고 다양한 자재들을, 물품들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옌타이 시민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공원의 좀 다양한 디테일한 사진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영웅 사례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 시공 기간 동안 그때 당시 알렉산더라는 이 외국인이 이 공원 조성에 참여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옌타이에 있는 한 바닷가, 굉장히 깊은 바다인데요. 이 심해 지역에서 당시에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 그리고 그 당시에 필리핀 학생들 그리고 러시아 학생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심해에 뛰어들어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칼 버그만 회장님께서도 바로 구명복을 입으시고 또 구조 보트를 구해 오셔서 그때 당시에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총 3명이 물에 빠졌었는데 이 3명을 모두 다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구조에 참여했던 총 11명의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옌타이시 정부에서 그 영웅 시민으로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시 정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이 홍보를 통해서도 이 옌타이 시민들을 구해주신 이 영웅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 사례로 모범 시민으로 그렇게 홍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환태평양 이 공원 조성의 이 기간 동안 벌어진 이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이 담긴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공원의 본부는 이 옌타이시 본부와 함께 이 미국의 샌디에고와 옌타이시가 기존에 함께 체결할 수 있었던 그 우호 도시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5년도에 우호 도시를 맺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샌디에고시가
당시 옌타이 시를 대상으로 장미를 선물을 했었는데 이 장미에 이 양 도시 간의 우위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발전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의미로 선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미를 저희는 환태평양 공원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원을 조성을 해서 그 테마파크를 통해서 이 미국 샌디에고 시와의 그런 우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옌타이시에 위치한 많은 대학교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에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의미들이 더욱더 널리 알려지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완홍 국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옌타이에 새롭게 조성된 공원이 더욱더 시민들과 또 옌타이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잘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이 공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그 제주 공원으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제주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이 공원은 2010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뭐 애를 많이 써주신 분들이 여기 더러 계신데 오늘 이 공원에 대한 얘기는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퇴임하셔서 이 통일교육에 이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 만들 때 국제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앞에 계신 강인숙 선생님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아주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2010년 7월 달에 우리 당시에 그 고성민 교수님이 제주국제협의회 회장이셨는데 그 제주국제협의회가 주도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협력과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상무리에 그 알트르 병장 바로 앞에 그 태평양이 보이는 곳에 이제 그 태평양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그런 이 모토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젊은 학생들이 뭐 우리 제주대 학생도 몇 명 있었고 또 서울에 있는 몇 명 학생, 일본, 뭐 중국, 미국, 러시아 이런 데서 학생들이 한 25명 정도 와가지고 일을 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 부지는 평화협력과에서 이제 그 땅을 내놨고, 근데 이게 한 25,000불 정도 들거든요.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이 제주국제협의회가 주도해가서 3억을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걸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간단체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 모든 이 환태평양 공원에는 이 상징이 진주입니다. 진주. 그러니까 진주를 모든 그 조성 도시가 진주를 품은 도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임스 그 칼 버그만 씨나 제임스 하블 그 회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이 화산지대에다가 이 진주의 아름다운 진주를 상징하는 어떤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걸이처럼 연결시키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상호 교류와 협력 이해, 또 그게 이제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만들어졌고, 이게 사실은 2010년에 제주도가 그때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이유였기 때문에 평화의 섬에 환태평양 공원이 들어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미지가 환태평양 소공원에 더 씌워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는 환태평양 그냥 PRP라고 환태평양 공원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환태평양 평화소공원이라든가 이런 평화가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협의체를 이렇게 좀 만들자고 지난 2019년 14차 제주포럼에서
환태평양 도시협의체 그 회의가 있었고 거기 또 운영 규칙 같은 것도 만들기로 다 그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까 그 칼 버그만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주가 정말로 크루셜 롤,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고, 또 평화협력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소공원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작은 음악회도 열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찾아가는 이 학습장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거긴 또 우리 이 올레 코스지 않습니까? 올레 코스를 걷는 분들이 가서 좀 쉬기도 하는 그런 쉼터 역할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라는 바는 이 제주도에 지금 그 태평양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평화 그 소공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관광 가이드들한테요, 평화협력과나 이런 데서 좀 무슨 교육하는 뭘 조금 해가지고 이 의미를 좀, 평화 소공원의 의미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면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한 달 동안에 만든 거기 때문에 대규모의 웅장한 건축이었으면은 사람들이 와 해서 볼 텐데 이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면 이게 목걸이처럼 연결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는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홍보하느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고민도 해야 되겠고, 또 관광객들 알뜰리 비행장까지만 오지 말고 오면은 거기에 꼭 소공원도 들리도록 특히 그 교육청 같은 데다가 좀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학습장으로서 역할을 좀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바로 7월 4일 날 그 민주평통 제주 지역회의에서 거기에 그 피스로드 기념비를 제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길을 피스로드로 만들어서 아마 그 걷는 대회도 하고 해서 이 평화소공원을 계속적으로 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평화공원의 이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또 남미 지역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일본에 세우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다른 세션에서 보면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외교적 문제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과 중국 관계도 악화되고, 이렇게 되면 정부와 정부 관계가 악화될 때 이걸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건 우리 민간들끼리의 교류가 그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협력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정부 간 관계를 갑자기 이렇게 악화시키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에는 요코하마가 샌디에고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요코하마나 아니면 평화 이미지이기 때문에 히로시마나 아니면은 뭐 나가사키라든가 또는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데 좀 하고, 이게 지금 팔라완의 프린세사가 만들어질 때가 로타리 이 로타리 클럽에서 기금을 좀 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샌디에고나 이런 데서 이 로타리 클럽이라든가 또는 라이온즈 클럽 같은 데도 이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이제 그때 일본의 아까 그 도시들의 그런 클럽들과를 좀 이렇게 연관시켜 가지고 일라나일 재단에서 일본 같은 데 만들고, 이 일본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뭐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우리가 쭉 만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주도가 환태평양 소공원 협의체가 발전되고 있는 것처럼 제주가 지금 외교 역량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또 어떻게 보면은 우호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 또 이런 소공원을 만들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중재도 하고 요청도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근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공원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고 또
반태평양 공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만의 까오슝 공원과 관련해서 유진아 왕 건축가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역시 또 젊으시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또 중국에 가서도 공부하셨고 이제 대만에서 건축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진아 왕 반갑습니다. 부탁합니다. 좋은 말씀. 안녕하세요. 저도 가오슝 PRP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 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타이완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공원이나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타이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공원에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도 아주 좋은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원은 그렇게 작은 공원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공원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조금 더 이러한 활동을 대만 내에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과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공원에 와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런 활동을 정부 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으로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문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아 왕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공원 조성에 직접 참여했던 학생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젊은 건축가로서 이 공원에 대한 기대감, 또 공원을 더 발전시킨다는 소명감을 얘기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이제 거의 저희들 얘기를 다 끝냈는데 마침 오늘 참 저나 우리 강 교수 그리고 우리 평화협력과의 관계자들도 상당히 오늘 이 공원을 직접 만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이 건축가가 돼서 또 활동을 하면서 이 공원을 더 발전시키고 더 새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나섰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기쁜 오늘의 회의입니다. 저희 제주도도 오늘 이 자리에 마이크는 못 모시지만 2010년 제주공원을 만들 때 학생으로서 한 달 동안 7개 나라에서 온 26명의 학생들과 한 달을 같이 일을 해서 아름다운 제주공원을 만들었던 당시 제주대학 학생이죠. 강경덕 군인데 지금은 제주 테크노파트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나 가십니다. 앞으로 제주공원의 발전에 또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합니다. 네, 이제 저희들 Thank you, everybody.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6개 공원에서 이제 함께 해서 그 공원에 대한 현황 또는 어려움 또는 그 공원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다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제 이 얘기를 마치기 전에 그 오늘 이 자그랴디아 이 좋은 얘기는 이제 녹화로 들었는데 지금 연결돼 있나요? 하이?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참 좋은 얘기 했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했는데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또 부탁의 얘기 있으면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얼마 없어서. 예, 예,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Hello, I'm Soyoung Kim. I'm just a version in Seattle, and I'm running a small social science research. 저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사회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관련한 업무를 해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예카트리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노벨 평화상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이 MZ 세대 같은 경우 지속 가능성 그리고 평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이끌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로 하여금 다양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견을 구합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활동가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 아까 좀 테크니컬한 이슈가 있었는데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질문하셨던 MZ세대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이 세대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지 말자. 지혜라는 것은 세대 간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MZ 세대로 하여금 내지는 차세대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해서 이를 정말 이를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자문을 해드린다. 특정 세대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린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굳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좀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라는 것은 현재의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미래 세대라는 것이 갑자기 솟아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결국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9세대가 젊은 세대로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시사점을 던져준다라고 할 만한 것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경험을 허하라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재능에 대해서도 보다도 잘 파악해야 될 것이고 특히 평화 유지 활동 내지는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 협업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그룹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이러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아젠다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아니면 5년 전에 만든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인 관점에서 생물처럼 움직이면서 다양한 주제가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역에서 노벨 평화상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 해당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평화를 구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일부 아젠다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하겠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릇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젊은이들이 이해를 같이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사실 경험이 많지가 않지만 대신 다른 세대, 특히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세대가 재능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면서 경험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어떤 거냐면요.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더 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동맹관계, 일련의 동맹관계를 맺을 시에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히 책임감을 가져달라, 주인의식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 본인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너 뭐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 세계에 무언가 기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노벨 평화상 부산 서밋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전보다 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하는데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회자께서 아까 전반부에서 나온 평화도시 연대 지지와 관련돼서 저희 환태평양 공원에서도 함께 한다는 다짐을 하는 순서입니다. 예, 사회자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ladies and gentlemen, as was mentioned.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는 7시 도시에서 대표분들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앞서 있었던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구축을 위한 공동 합의문의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지지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제임스 허벌은 환태평양공원 도시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괄적 번영을 위하여 제주가 제안하고 연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를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참가를 계기로 지지함을 밝힌다. 2021년 6월 25일 이것으로 각 패널 분께서 각각 해당되는 곳에 서명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I will give you a little bit of time for you to sign. 여러분이 모두 서명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다 하시면 사진 촬영으로 서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으려고 하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문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옆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문서를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좌장님과 여기 현장에 계신 패널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스크린샷을 남기셨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카일 버그만 회장님과 자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건축가와 참여자들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아름다워야 하지만 또 동시에 그 과정 역시 아름답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동료에게도 애정을 보냅니다. 이 물리적인 프로젝트는 사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공원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공원이 생기기 마련이고, 물리적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는 함께 앞으로도 협업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을 겪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국가, 공동체, 공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겪는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입니다. 함께 공원을 만들므로써, 함께 일을 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관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시민으로서 정부가 겪는 어려움을 시민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동일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이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서로 피부를 맞닿으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비극을 겪었지만 잘 극복해냈습니다. 제주도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좋은 예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제주도처럼 강력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상당히 강인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나면 우리 조직 그리고 우리의 연대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파나마에서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새롭게 계속 공원을 만들 예정이고 뉴질랜드에서도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저희는 이러한 공원들을 통해서 환태평양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환태평양 지역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점들입니다. 하나의 가족으로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평화를 믿어야 하고 평화의 실현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을 평화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네, 상당히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좌장님이신 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역시 평화는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지키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일부에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는 글로벌 평화도시연대에 우리 환태평양 공원 도시 협의체도 적극 참여해서 평화의 어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인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태평양 공원 도시 협의체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과 모더레이터 그리고 발언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